올해 들어서 투자 시장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코인, 주식 다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세계 최대 투자처 미국 주식시장이 위아래로 엄청난 무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 그러니까 미장에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고 하거든요. 바로 미장의 한국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무슨 일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코로나를 기점으로 정말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미장에 뛰어들었죠. 심지어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서학개미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한국 투자자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데, 그래서 도대체 한국화라는 게 뭐냐? 미국의 자산운용사 아카디언이 이 특징들을 잘 정리해줬더라고요. 이 보고서를 작성한 오웬 라몬트 부사장은 한국화의 특징으로 테마주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국방, 연애 이런 하나의 테마가 정해지고 그 테마에 포함된 주식을 우리는 테마주라고 하죠. 가령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백신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약업계가 하나의 테마가 돼서 제약사들의 주식이 엄청 떴죠. 전쟁 상황에서는 미사일이나 탱크 같은 전쟁 물자를 만드는 방산업체들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이처럼 테마주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으로 수혜받는 기업들이 테마주가 되는데, 이런 테마주에 대한 열풍은 해외보다는 특히 한국이 엄청 심하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테마주 열풍은 현대차나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의 투자하기보다는 이 작은 기업들의 투자를 하거든요. 이 작은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한번 돈이 몰리면 400, 500%도 쉽게 오르거든요. 이런 식의 폭등장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한국 투자자들은 테마주가 떴다 하면은 우르르 몰려가서 광기에 사로잡혀 투자하는 문화가 생겨난 거죠. 아카디언은 한국의 정치 테마주를 콕 집어서 말했습니다. 흥미롭게도 2007년 대선을 예로 들었는데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 때 서울에서 부산을 가로지르는 한반도 대운하를 제안했거든요. 이런 메가 건설 프로젝트가 나오니까 당시에 국내의 6개의 건설주들은 평균적으로 750%의 상승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정작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는 이 상승분을 전부 반납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가서 투자했던 개미 투자자들은 돈을 번 사람도 있겠지만 이 폭락장에 휘말린 거죠. 그러니까 테마주들은 단기적으로 시류에 따라서 폭등했다가 이 폭락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런 테마주랑 비슷한 밈주식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아카디언은 보고서에서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트윗에 시그널이라는 앱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언급 이후에 이 시그널 어드밴스라는 기업의 주가가 무려 5100% 폭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론 머스크는 내가 말한 내용이 이 시그널이라는 기업이랑은 관련이 없다라고 정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의 주가는 계속 올랐고 나중에는 거의 10배 가까이 솟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도 하나의 테마, 하나의 밈이 만들어지면 사실 여부 또는 기업의 실적이랑 상관없이 투자자들이 그쪽으로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카디언은 이 보고서에서 비꼬듯이 그냥 기업의 실적이나 매출 이런 걸 분석할 필요 없이 소셜미디어에 어떤 주식이 인기다라고 언급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언급드린 두 가지의 사례, 이명박 후보가 언급한 한반도 대운하,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트윗한 시그널이라는 기업,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거를 이 테마주 문화 또는 밈주 문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화를 이끄는 게 바로 이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개미 투자자라고 부르는데 이게 흥미롭게도 미국에서는 원숭이 투자자라고 하거든요. 미국 투자업계에서 이들을 원숭이 투자자라고 부른 이유가 사실 좀 속된 말로 뇌를 빼놓고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매출, 영업이익 이런 펀더멘털을 보기보다는 그냥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어떤 호재가 터지면 그냥 우르르 몰려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몰빵한다는 거죠. 개인들이 내 돈 가지고 투자하는 게 뭐가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투자업계에서는 투자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식을 산다는 건 그 기업의 지분을 산다는 얘기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해서 내가 이 기업의 실적을 보고 그리고 이 기업이 속한 시장의 전망을 보고 기업의 가치 판단을 한 다음에 지분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테마주, 이 밈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펀더멘털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건이나 시류에 편승을 해서 단기적으로 큰 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 방식입니다. 이런 투자 문화가 계속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뉴스에 나오는 사건 또는 소셜미디어에 나온 얘기들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보통 어떤 기업을 평가할 때 이 기업의 매출, 영업이익 이런 걸 기반으로 가치 평가를 하거든요. 이 테마주나 밈주가 된 기업은 적정 가치보다 훨씬 더 고평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거품이 끼고 빠진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에 대해서 허무주의가 만연해지고 장기적으로 이게 반복되다 보면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미국 투자업계가 바라본 미장의 한국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걸 언급하면서 아카디언은 뭐 K-팝, K-뷰티, K-컬처 다 좋지만 K-투자 문화는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테마주 문화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투자라는 게 결국에는 내 수익의 극대화가 목적이잖아요. 내가 운 좋게 테마주를 잘 사서 큰 수익을 봤으면 사실 그 투자는 성공한 거잖아요. 이처럼 테마주 투자 문화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당분간은 이런 문화가 계속될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